빨리 저 주홍빛 어리광대를 그 들창으로. 공작 부인의 숨찬 목소리와 함께 그의 백납처럼 흰 손가락이 활짝 열어젖힌 달빛 어린 창밖을 가리키며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순간 그 주책 없이 희죽희죽 웃으며 돌아가던 공마단의 웃음단지 도화역자의 간판 같은 얼굴이 번개같이 눈앞에 떠올랐다. 공작 부인이 말한 어릿광대란 한마디에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백용우 씨의 아들 백남수였다. 그는 아까부터 수상한 도화역자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속히 정원을 뒤져봅시다. 백남수는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들창을 넘어 달빛이 희미한 정원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손님들은 감히 그의 뒤를 따라 나갈 용기가 없다는 듯이 돌부처처럼 우뚝 서서 자기네들도 조금 전에 목격한 도화역자의 무서운 환상을 머리에 그려볼 뿐이다. 한편 이 선배는 시뻘건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공작 부인의 어깨로부터 그처럼 절박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손수건으로 칼자루를 쥐고 뽑으면서 경찰 당국이 올 때까지는 누구든지 이 칼에 손을 대지 마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시켰다. 얼른 보기에 상처는 그리 깊지 않았으나 정신을 잃어버린 공작 부인의 납상처럼 해말쑥한 얼굴에는 그 어떤 무서운 광경을 아직도 눈앞에 보는 듯한 공포의 빛이 심각히 그려져 있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까닭 모르는 이 무참한 복면에 백용우 씨는 절반 정신을 잃은 모양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술의 경험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하고 이 선배가 물었을 때 백용우 씨의 딸 정란이 제 옆에 서 있는 투사의 등을 살그머니 밀었다. 변변치는 못하지만. 투사로 가장한 청년은 서슴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오, 문군, 빨리 좀 손 좀 써주게. 하는 백용우 씨의 말에 과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경상인 듯 싶습니다. 그가 바로 정란의 약혼자인 의학박사 문학수 그 사람이다. 오상옥 변호사의 눈초리가 쏘는 듯이 문학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 동안 공작 부인의 상처를 만져보고 난 문학수는 상처에다 붕대를 대면서 극히 경상이니까 그리 염려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극도의 공포로 말미암아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지요. 하고 설명하였다. 그때 이 선배는 하여튼 누구든지 빨리 경찰에 전화를 걸어주시오. 전화는 2층 서재에 있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정신없이 쓰러진 공작 부인을 안고 옆방 침실로 들어가서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눕혔다. 오늘 밤 처음으로 공작 부인의 현관을 들어섰다는 수상한 화가 이 선배는 대체 전화기가 2층 서재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리고 한 달 후면 공작 부인의 남편이 될 백용우 씨가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몸소 공작 부인을 안고 침실로 옮긴 것은 또 무슨 까닭일까? 그러나 백용우 씨 이하 여러 손님들은 그가 오늘 밤 처음으로 공작 부인을 찾았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공작 부인을 칼로 찌르고 들창을 넘어 도망한 저 도화역자의 가장으로 정체를 감춘 무서운 악마의 환영이 그들로부터 정당한 사색의 힘을 모두 빼앗아 버렸던 것이다. 그때 만일 탐정소설가 백남수가 그것을 보았던들 이 모순된 이 선배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밖으로 도화역자의 뒤를 따라 나갔던 탐정소설가 백남수가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다. 어떻게 되었소? 여러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백남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길 반이나 되는 돌담을 넘어 나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정원을 통해서 정문으로밖에 도망갈 길이 없는데. 그래, 그때 바로 정문 밖을 순회하던 경찰에게 물어보았으나 그런 수상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 그놈은 아직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원 어느 구석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 그 경찰은 지금 어디 있소? 정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백남수, 오상옥 변호사, 의사 문학수 등 여러 사람이 한 번 더 정원을 이잡듯이 뒤져보았으나 이상한 도화 역자의 그림자는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한편 정신을 잃어버렸던 공작 부인이 눈을 반만큼 뜨고 악몽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어릿광대가 나를 하고 아직도 무서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정신을 차리시오, 은몽씨. 배경우 씨는 공작 부인의 핏기 없는 흰손을 잡고 애처로운 듯 서너 번 잡아 흔들었다. 상처는 극히 가벼우니 염려 마시고 속히 그 수상한 도화역자의 이야기를 하여 주시지요. 하고 묻는 이선배의 말에 공작 부인은 이상스러운 표정으로 이선배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저를 화장실에서 이 침실로 옮겨주신 이는 어느 분이에요? 하고 의외의 말을 물었다. 저올시다. 긴급한 때라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작 부인은 아무 말도 없이 두 눈을 스르르 감았다. 공작 부인은 실로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비록 정신은 잃었다 할지라도 아까 자기가 화장실로부터 침실로 안기어 올 때 자기의 코를 찌른 이상한 채취,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는 듯한 몸냄새를 깨달았던 것이다. 공작 부인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 독특한 몸냄새를 어디서 맡아보았으며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때 그런데 빨리 그 도화역자의 이야기를 하여 주십시오. 하고 재촉하는 이선배의 말에 공작 부인은 감았던 눈을 다시 뜨면서 입을 열었다. 공작 부인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가 홀에서 백영우 씨와 춤을 추고 나서 화장을 고칠 셈으로 홀 밖으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에 들어가 삼명경 앞에 서서 얼굴을 고치고 있노라니까 언제 어디로 들어왔는지 주홍빛 도화복을 입은 어릿광대가 바람처럼 등 뒤로 쑥 나타나는 것이 거울의 빛이었다. 공작 부인은 그만 악하고 뒤로 돌아서는 순간 시퍼런 칼날이 왼편 어깨 위로 번쩍 들리었다고 한다. 공작 부인은 그때 무서운 광경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듯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래, 그만 악하고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쳤어요. 그러나 칼진 손이 제 왼편 어깨 위로 번쩍 들리는 것과 제가 고함을 치는 바람에 들장 밖으로 달아나던 것은 기억하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오상옥 변호사가 범인은 왼손잡이다. 그렇다. 공작 부인의 등 뒤에 섰던 범인이 만일 왼손잡이가 아니고 보통 사람처럼 바른 손을 썼다면 정령코 공작 부인의 바른편 어깨를 찔렀을 테니까 하고 오상옥 변호사의 말을 지지한 것은 탐정소설가 백남수였다. 그러나 오늘 밤 그 도화복으로 정체를 감춘 범인이 대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현관을 지키고 있던 안내인도 그런 수상한 사람을 들여보낸 기억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법주인 임경부가 10여 명의 부하를 인솔하고 도착하자 그 뒤를 이어 검사국으로부터 박 검사가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더 이상 더 신통한 발견은 못하였으며 다만 흉기인 단도 한 자루를 유일한 물적 증거품으로 압수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다.
경찰 일행이 손님들을 홀 안으로 몰아넣고 간단한 취조를 시행하려고 하였을 때 조금 전까지도 보이던 저 수상한 화가 이 선배의 그림자가 마치 요수살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이 선배라니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임경부와 박 검사는 남수를 쳐다보며 물었다. 자칭 화가 이 선배라는 자가 오늘 밤 이 무도회에 참석했었습니다. 하고 백남수는 이 선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그래서 곧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을 불러 물어보았더니 무슨 긴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고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대답하였다. 에이, 바보 같은 자식. 임경부는 막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억지로 참는 얼굴이다. 지금이라도 곧 뒤를 따라라. 그리 멀리 못 갔을 것이다. 하고 부하들에게 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고 이번에는 백남수를 향하여 그 도화역자가 홀에 나타난 것은 모두 몇 명이나 되는가요? 단 한 분입니다. 그것은 어느 때요? 공작 부인이 춤을 추려고 안으로 들어간 후입니다. 여러 손님들도 남수의 증언을 지지하였다. 경부는 다음은 공작 부인을 향하여 당신은 그때의 도화역자를 보았습니까? 저는 못 보았어요. 제가 다시 홀로 나왔을 때는 벌써 그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뒤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그 어릿광대는 저와 엇바뀌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화가 이성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그이와는 오늘 밤이 처음입니다. 다른 손님 대신으로. 공작 부인은 말을 끊었다. 그러나 여기 이상한 현상이